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신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신간 한 권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제목이 끌리는 이들에겐 이유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지에 보면 매력은 힘이 세다. 네, 매력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우리는 누구나 매력적인 사람이기를 원하잖아요. 끌리는 이들에겐 어떤 매력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장을 보면 지은이 소개가 나옵니다. 저자는 기자, 공무원, 선생으로 30년간 생활하면서 대통령으로부터 취약계층까지 많은 이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관찰과 습관 덕분에 이들을 기록하면서 인생의 성공과 매력에 관해 고민하고 생각하여 만들어낸 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누구나 매력적으로 보이길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매력적인 사람은 어떻게 만들까? 네, 책에는 성공한 사람, 이른바 잘되는 인간의 매력 공통점을 담았습니다. 저자가 30년간 각계각층의 인물과 삶을 들여다보면서 성공 내용을 메모해서 매력 관점을 30가지, 네, 30가지로 압축했다고 하네요. 압축했는 게 30가지라고 하니까 매력 인생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책 구성을 보면은요, 이게 차례가 나옵니다. 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장은 인상, 2장은 소통, 3장은 태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각의 요소를 설명을 했더라고요. 네, 먼저 1장부터 천천히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네, 1장은 인상입니다. 인상은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매력의 요소임은 분명합니다. 인상을 좌우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인상이 나오네요. 네, 첫인상은 만난 지 30초 안에 85%를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첫인상은 강렬하고 중요한데요. 한번 결정된 인상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잠깐의 첫인상이지만 그 사람의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배어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인상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인류의 생존 방식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적인지 아군인지 빨리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종족 보존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연관성이 있어서 첫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매력의 잣대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을 보면 비주얼이 나오는데요. 만날 때 상대방이 보게 될 나에 관한 시각적,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얼굴이나 표정, 자세, 옷 매무새 등 비주얼이 5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외모만 보고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소가 나오네요. 미소가 끌리는 요소라는 것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미소 근육이 우리가 미소 근육을 키우는 것이 우리가 매력을 만드는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목소리가 나옵니다. 목소리는 제2의 얼굴이라고 해요. 사주 명리학 책을 보면 목소리에 대한 설명이 자주 나오는데요. 사람의 목소리, 톤, 음조, 강도에 따라서 우리는 그 희노애락의 감정이 고스란히 녹아 있기도 한데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향이나 살아온 세월이나 이런 것을 다 알기도 한답니다. 이게 참 목소리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눈 맞춤. 30가지니까 되도록 좀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상대방과 눈을 맞추는 것인데요. 눈을 피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관심의 표현이다. 친구 관계는 물론이고 우리가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그렇다고 합니다. 눈을 맞추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눈 맞춤이 또 중요하네요. 다음은 제스처입니다. 제스처로 말하기인데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발적으로 이 제스처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긴장하면 움츠러들고 즐거우면 가벼운 느낌이고 공포스러우면 몸을 떠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말은 우리가 속일 수 있지만 몸은 속이기 어렵다고 합니다. 대화에서 리액션이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는 중요한 요소가 제스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매력 알아보겠습니다.
공통점을 찾아라. 공통점을 찾는 것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저도요. 저도 그 영화 봤어요. 아, 좋아요. 나도 거기 가봤는데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공통점을 찾고 있는데요. 아마 책이라는 공통점을 통해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과 저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성을 강화함으로써 더 빨리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요. 다음은 표정입니다. 감출 수 없는 표정이라고 나오는데요. 온화한 표정은 긍정적인 사고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흐뭇한 일이거나 즐거운 일을 생각하면 표정이 밝아지죠. 미소가 가득해집니다. 무뚝뚝한 표정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표정을 짓는 사람에게 호감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밝은 표정을 가진 사람을 더 선호하죠. 결국 표정은 좋은 사람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1장에 소개된 인상이고요. 다음은 2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은 소통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통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우리는 관계를 벗어나 살 수 없고 관계에 있어서 소통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인사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도 만사다 라고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는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죠. 상대방은 배려와 존중을 받는다고 느낍니다. 이 매력의 요소라는 것은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음은 달변이 나을까 물변이 나을까 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말솜씨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달변가이다. 생각이 빠르고 논리적이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도 사실이다. 눌변가는 조금 느리지만 핵심 내용을 상대방에게 진정성을 담아 제대로 설명해 준다면 달변가 못지않게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다. 대신에 눌변가의 경우에는 콘텐츠가 좋아야 하고 사례나 비유를 들어서 요점을 정확히 설명해야 생존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달변가라고 자랑하지 말고 눌변가라고 기죽을 필요 없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고 콘텐츠다. 나만의 페이스로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잘하는 것이 부럽기는 하지만 자신의 페이스대로 밀고 나가는 것도 좋은 전달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말해놓고 생각하기 없기라고 나오는데요. 바꿔 말아서 생각하고 말하기로 적어보겠습니다. 생각하고 말하기. 말하기 전에 무조건 한 템포를 쉬어야 한다고 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 최악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말하기 전에 필히 반박자씩 멈추는 습관을 기르면 좋다고 합니다. 마치 엇박자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전합니다. 다음의 매력은 사과입니다. 사과하면 통한다.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미안하다라고 사과하는 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일까 생각을 해보면 사과를 하면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한다는 느낌 때문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의미를 설명을 하는데요. 내가 상대방에게 사과를 한다는 것은 내가 틀렸고 상대방이 옳다는 뜻이 아니라 사과는 내가 내 자존심보다 상대방의 관계를 더 중요시한다는 의미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나옵니다. 사과하지 않아서 관계가 틀어지는 것보다 관계를 위해서 사과하고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더 멋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감사입니다. 감사라는 말은 단순히 남에 대한 인사를 넘어서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존경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남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남에 대한 인정과 존경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에게도 이익을 건네준다고 합니다. 이유는 인생의 만족감을 높여주고 우울감을 낮추고 그런 효과 때문인데요. 혈압도 낮추고 면역력을 늘려주니까 결국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고맙다는 말이 입에서 잘 나오지 않는다면 연습을 통해서 극복하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데요. 저도 예전에는 감사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쑥스러워서 잘 하지 못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독서를 시작하고부터 의도적으로 감사합니다를 연습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아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감사도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머입니다. 유머가 능력이다. 보통 여자들에게 어떤 남자에게 끌리냐라고 물어보면 유머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는데요. 지금도 유효한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있으면 즐겁고 재미있는 사람이 매력적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유머와 위트는 지식과 정보 없이는 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곧 유머의 소재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오버하는 것은 금물이다. 무개념 유머는 오히려 분위기를 해치고 자신의 평판만 깎아내릴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 요소는 공감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 두 가지를 생각해보면 지적 능력과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는 좌우의 날개와도 같다고 하는데요. 지적 능력은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면 공감 능력은 사람의 감정과 심정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주관적이긴 하지만 사람은 자신의 상황과 심정을 이해해준 사람들에게 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공감은 적극적인 이타심에서 나오는 결과물이고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감 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가장 빠른 방법은 독서입니다. 독서는 타인의 삶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함으로써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실제 경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공감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맞장구인데요. 손뼉 치듯이 맞장구하라. 친구와 지인과 이제 잘 지내는 부류는 그 장단을 잘 맞추는 타입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그래? 정말? 어떻게? 언제? 미쳤어. 아이고. 이런 이런 제스처 맞장구인데요. 설명이 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맞장구만으로도 상대방이 흥이 나고 자신은 호감을 얻는 아주 맞장구 매력이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게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선수치기. 선수치기는 남을 위한 나의 선의의 행동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전화해 보겠습니다. 내가 가져올게. 제가 찾아볼게요. 내가 해볼게. 남이 알아주든 말든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웃음입니다. 복을 부르는 웃음. 명언이나 속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웃음 명언인데요. 행복 명언도 많이 있지만 웃음 명언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웃는 법을 모르면 가게를 열지 마라. 이제는 웃음도 능력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웃게 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모이고 상대방 이야기에 크게 웃어줄 줄 아는 사람이 매력적입니다. 누굴 만나든 환하게 웃어주는 상대방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시그널로 작용이 됩니다. 다음은 메모. 소통에 대한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메모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절대적인 도구라고 합니다. 내가 만든 비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메모하지 않고 나중에 기억이 안 나면 뭐였더라 라고 후회를 해봤자 기억을 못해서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문득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메모를 해두는 게 아주 좋겠습니다. 메모는 뇌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고 기억력과 창의력도 높여주는데요. 카카오톡 그 연락처에 보면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 밑에 보니까 연필 표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메모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책 읽으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곳에다가 사람의 특징이나 만난 날짜, 이제 기억하기 좋은 것을 메모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만큼 습관화가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전합니다. 다음은 칭찬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은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다.
칭찬받는 사람은 태도, 행동, 습관 변화를 넘어서 인생의 여정까지 바꿀 수 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학생에게 뭐 칭찬을 했는 경우에 그 학생의 인생이 변할 정도로 칭찬의 힘은 위대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칭찬하는 사람에 대한 호감을 넘어서 존경심까지 불러올 수 있다. 저자는 한마디의 칭찬으로 2달 동안 기쁘게 살았다고 합니다. 칭찬을 해준 사람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디테일로 소통하라 라고 나오는데요. 디테일은 일상에서 조금만 더 생각하면 그리 쉽지 않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실천하기 가장 쉬운 것은 사람 챙기기인데요. 무슨 일 있었어? 라고 챙기고 머리 하신 것 같은데 맞죠? 라고 관심을 가지고 청소하시는 분에게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인사를 건네는 것이죠. 디테일은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 누굴 만나든지 간에 나만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내 매력은 나의 디테일에서 나온다 라고 전합니다. 네, 이렇게 2장 소통을 마쳐봤고요. 3장입니다. 3장은 태도입니다. 태도. 삶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듯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태도에는 어떤 매력으로 사람을 끄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경청이 나옵니다. 경청이란 몸을 기울여서 귀로 듣고 진지한 눈빛으로 응시하고 거기에 마음을 담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청은 궁극적으로 상대방이 나의 경청을 통해 마음을 위안을 얻고 정서적 공감을 얻고 나아가서 문제 해결을 찾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고민이 있거나 할 때 누군가에게 말을 털어놓으면 그 사람이 내 말을 경청해주면 해답을 찾기도 하고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청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경청을 하면 주위에서 나를 찾게 된다고 합니다. 경청의 매력 있는 나를 만드는 또 다른 레시피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요소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단순하게 말하면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인데요. 학문적 겸손은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합니다. 매사에 자신을 낮추고 부족함을 알기 위해서 배우려고 한다면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호감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나와 더불어 함께 일하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겸손은 내적 수양을 통해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네, 겸손 참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예전에 겸손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크게 잘난 것이 없는데 겸손이라는 것이 나에게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잠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수준이든 간에 사람은 항상 겸손을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겸손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대감 낮추기가 나오는데요. 첫 만남에서 상대방에게 기대감을 많이 갖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에게 뭔가를 바라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내 부탁이니까 들어주겠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면 내 말을 이해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거나 내가 그간 얼마나 많이 챙겨줬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아마 상대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증거일 텐데요. 기대감이 커질수록 실망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놈의 기대감 탓에 행복을 날려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의 기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것을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토리 공유입니다. 네, 스토리 공유하기입니다. 내가 친구나 지인에게 내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것은 대화를 즐겁게 이어갈 수 있는 소재이고 내 이야기를 통해서 상대방도 자신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대화의 길을 열어주는 마중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하려면 자존감과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수다쟁이라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수다쟁이처럼 말만 많이 하는 것은 이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나를 공유하려면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
내 스토리는 나에 관한 것이지 남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 내 스토리, 내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요소는 시간인데요. 지구상의 모든 것에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공평한 것이 바로 시간이고요.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일, 긴급한 일을 분류하고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에 맞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주 매력적이죠. 네, 그리고 다음은 여유입니다. 여유가 보여야 사람이 모인다. 실제로 여유가 없다는 건 나 자신에게 일종의 족쇄를 채우는 일과 같다고 합니다. 여유가 없으면 매사에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 여유란 하던 일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자신과 그 업무를 관찰하거나 때로는 학습할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루하루 닥치는 일에 매몰되기보다는 앞으로 조금 멀리 보고 계획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유는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바쁘다고 생각하는 최면에서 벗어나는 게 필요합니다. 일할 게 많은 게 현실이지만 바쁜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나만의 여유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거절입니다. 거절의 미학이라고 하는데요. 거절의 핵심은 요구가 거절되는 것이지 당신이 거절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전달돼야 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단박에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루 이틀 후에 답변을 할 것을 추천합니다. 거절을 적절하게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답은 없다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니다라고 소제목을 뽑았는데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굳이 한쪽 주장에 몰입될 필요가 없다. 올바른 정답이 하나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맞다, 틀리다 혹은 좋다, 나쁘다로 아주 나눠서 사생결단으로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은데요. 올해 만 104세이신 김형석 교수님 말씀으로 보면 살아보니 다 맞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답을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상대방도 호감을 느낀 사람의 답을 인정해주기 마련입니다. 정답이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정답이 여러 개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1장, 2장, 3장 여정을 마쳐봤습니다. 우리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인데요. 사람이 끌리는 이들에게 이유가 있다. 인상, 소통, 태도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매력의 힘은 세죠. 매력 있는 사람에게 끌리는 건 당연합니다. 매력이 어떤 것인지 마지막 책장을 넘기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매력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나만의 한 줄로 정의를 내려봅니다. 끌리는 이들의 매력은 무엇일까? 바로 이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타심은 남을 위하거나 이롭게 하는 마음인데요. 끌리는 이들에겐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매력의 힘이 있다고 제 나름의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네, 오늘 끌리는 이들에게 이유가 있다. 신간 속에 아주 긴 여정을 마쳤습니다. 30가지 우리가 어렵진 않지만 아주 쉽게 일상에서 만나는 일들인데요. 하나하나씩 자기의 강점을 극대화하면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